좋아요, 구독. 자, 근데 왜 하필이면 이름이 뱀이냐? 왜? 좋고 좋은 이름 다 내비둬 두고 왜 뱀이냐? 그러면 이 약어예요. bet, action, magnet, move라는 이 네 개의 단어인데 이 앞 글자만 따서 뱀이라고 불러요. 뱀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부르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가틀리 패턴이 초기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가틀리 패턴이 초기 패턴인데 이게 왜 감 아니고 뱀이냐? 우리 다들 감 알죠? 감 먹는 감. 그렇죠? 왜 감이야, 뱀이야? 감이야, 뱀이야. 이거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뱀일까? 왜 감이 아니라 뱀을 선택했어요? 말이 더 예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감보다는 뱀이 낫다. 그 이유는 이 박쥐 패턴이 이 bet은 박쥐 패턴을 의미해요. 박쥐 패턴이 이 기술적인 현상을 더 잘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가틀리 패턴은 여기를 더 깊게 되돌리고 D는 더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비구조적인 중심점으로 봤을 때 D까지는 너무 적은 범위예요. 가틀리는. 그렇죠? 뱀이 훨씬 더 깊죠. 이때 당시에는 가틀리와 bet을 구별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지 지금처럼 수만 가지의 하모닉 패턴이 존재할 때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틀리랑 bet을 놓고 비교했을 때 이 bet 패턴이 이 현상을, 기술적 현상을 잘 설명하더라 라는 얘기에서 앞에 bet 액션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bet은 박쥐 패턴, 액션은 움직임, 다음 매그닛이 나오죠. 매그닛 뭐예요? 자석이잖아요. 자석이란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요. 자석처럼 끌리는, 뭔가 끌려가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석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오다 근처에 가면 어떻게 되죠? 탁 달라붙죠. 멀리 있을 때는 반응이 없는데 가까이 가면 탁 달라붙잖아요. 가속이 딱 붙으면서 그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그닛, 자석처럼 끌려간다. 이 비점을 중심으로. 이 무브는 가속화되는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박쥐 패턴의 어떤 현상이 자석처럼 가속화되는데 이걸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뱀이에요. 뱀 현상이다. 뱀 현상. 그래서 제가 여기 뱀 패턴을 가지고 왔어요. 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 여기가 비점이 나왔고 나는 여기가 어느 정도 중심점이 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C까지 왔어요. 그쵸? C까지 왔는데 A 자리에 눌림목 자리를 의미하는 거죠. C는. A와 C는 이 눌림목 자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C가 나왔다고 매수를 한다. 안 되죠. 그때 이 패턴을 생각하고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는 뭐다? 이 뱀 현상이 되는 거죠. D를 갈 때 선행을 하고 싶으면 선행을 하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의 첫 번째는 바로 이 뱀 현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이 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전략을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너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당장 포지션 덮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뱀 현상입니다. 그래서 C가 나왔다 그래서 매수를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럼 매수하느냐? 자석처럼 끌리는 가속화되는 움직임이 있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 뱀 현상은
하모닉 패턴의 기본적인 W자나 M자형에서도 쓰이지만 이런 ABCD의 기본적인 형태에서도 당연히 사용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자, 중심점인 B점을 지나게 돼요. 그쵸? 중심점인 B 지점을 지나가게 되면서 이 부분이 가속화된다. C에서 D로 가는 이 부분이 가속화된다. 그 현상이 바로 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점인 B점을 지나면서 가속화, 트리거라는 단어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속화를 트리거, 방아쇠 당기듯이 가속화되면서 D점에 도달하게 된다. 얘의 현상이 바로 이름이 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A, B는 C, D, 뱀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를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하모닉 패턴에서 그쵸? 박쥐 패턴에서 현상이 가장 잘 일어났기 때문에 박쥐 패턴의 B를 따서 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 패턴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박쥐에서 잘 구현되는 건 알았는데 지금 패턴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얘는 A, B는 C, D, M, M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A, B, C, D, M, M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쵸? 그런데 이거 그냥 A, B, C, D 뱀으로 하자 한 거죠. 왜? 그냥 다 통칭해서 이왕 박쥐 패턴이 잘 구현한다고 해서 뱀이라는 그냥 어떤 통용되는 언어로 부르기로 했으니까 얘를 A, B는 C, D, M, M으로 하지 말고 그냥 A, B는 C, D, 뱀 이 현상 자체를 다 뱀이라고 하자. 그래서 A, B는 C, D, M, M이 아니라 A, B는 C, D도 그냥 A, B, C, D, 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모닉 이론에서 패턴에서 사용될 때 C와 D가 있을 때 내가 이 구간을 미리 알고 싶어. 그때 이 B점을 어떻게 뚫는지를 보고 이 뱀 현상을 확인해서 D까지 도달하는지를 미리 선행해서 예측하고자 할 때 그럴 때 뱀 현상이 쓰인다고 했어요. A, B는 CD에서도요. 이 CD를 알아보는 거예요. C점이 나왔을 때 채널 하단부죠. 그쵸? 채널을 놓고 봤을 때 C 하단부에서 일단 보통 매수를 또 합니다. 지지를 할 거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매수를 했을 때 여기에서는 제가 C에서 매수하면 안 되죠 라고 했죠. 그쵸? 근데 보통 이 채널 하단부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근거가 또 따로 있고 어떤 A, B는 CD의 전체적인 이 추세 채널과 함께 바라보는 그 전략을 가지고 임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매수를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가던가 그러면 이 부분을 이만큼이나 이제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B점을 넘는지가 관건이고 그렇게 된다면 D점까지 도달을 할 수 있게 되는지 이 C에서 D 사이를 판가름하는 그런 근거로 사용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이 2점을 표시했어요. 2점. 2점은 뭐죠? D점까지 갔는데 내가 안 팔았어. 그런데 2점이 다시 온다. 2점이 뭐죠? 이전 과거의 중심점인 B점이죠. 그쵸? 그래서 이 중심점인 B점은 지지와 저항의 중요한 구간으로 사용이 되고요. 이 뱀 현상이 가속화되는 현상이었는데 내려올 때 추세를 지속하기 위해선 내려올 땐 여기를 뚫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받쳐줘야 되는 거지 가속화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이쪽 방향으로 가속화되면서 뱀이 나왔으면 보통은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지지하는지 봐야 한다.
그리고 보통 첫 번째는 다시 지지를 하죠. 왜? 뱀 현상 일어나면서 올라갔으면 힘이 나름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한 번 찍고 한 두 번, 세 번 찍었을 때 뚫릴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실전 차트에서 뱀 현상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 선행 패턴을 예측했었을 때예요. 패턴을 선행해서 그릴 때, 선행 패턴으로 예측할 때 사용 가능하다. 언제까지나 확률적인 얘기이다. 100%가 아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되면 이거기 때문에 이거다. 하지만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기 때문에 이거다가 아니라 이 어떠한 현상에 대한 근거로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계획 세울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단어가 생소해서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RSI와 같은 지표에 응용된다. 하모닉 이론에서 이제 가장 잘 어울리는 지표라고 하면 RSI를 꼽을 수가 있다고 했죠. 왜? 하모닉 패턴이 가지고 있는 그 상대성이 이 상대 강도 지수와 잘 맞기 때문이에요. 둘 다 상대성이니까. RSI와 같은 지표에 응용되면서 이게 뱀 티오리로 현상이 발전하게 됩니다. 뱀이 이전까지는 현상이었는데 이때 RSI와 같은 지표에 사용이 되면서 발전을 하게 되고 얘가 비로소 뱀 티오리가 돼요.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뱀 이론이 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뱀에서의 꽃은 바로 그러니까 RSI 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하모닉 패턴을 완성할 때 이 여부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뱀이 여기에서 지금 B가 가속화되니까 선행해서 사용할 때 근거로 사용된다라고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D가 완성됐을 때 RSI 뱀 띠오리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패턴 완성 이후 실행 여부에서 성공할지 반전에 실패할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공합니다. 뱀은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뱀을 알아야 하는 이유. 아, 나 이제 뱀 너무 어렵다. 나 뱀은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온 거예요. 하자고. 뱀 공부하자고. 그래서 뱀을 왜 알아야 하는가? 뱀 왜 알아야? 그거 어렵다 그러는데 그거 모르면 안 되나? 난 패턴만 하면 안 되나?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유를 가지고 왔어요. 뱀 이론은 추세 추종을 위한 추세의 지속성을 알려준다. 선행해서 그릴 때 뭐였죠? 요까지 추세가 왔는데 B에서 중심을 가속화를 하면서 뚫는다. 그럼 뭐죠? 이 추세가 지속되는 거죠. 그렇죠? 돌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추세를 지속시킨다는 얘기인 거죠. 추세의 지속성. 그것이 바로 뭐다? 추세 추종. 추세 추종 전략이 엄청 중요해요. 항상 추세는 추종해야 한다가 기본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이거 여기 D점 나오면 역추세 잡는 패턴 매매를 하는데 무슨 추세 추종이라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모닉 패턴이 반전점을 잡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진짜 조그만 패턴인데 물론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큰 상황으로 봤을 때 엄청 잘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조그만 패턴에서 얘가 베어리시가 나왔다 그래서 얘가 갑자기 아래로 푹 떨어질 거라고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모닉 패턴에서는. 그리고 내가 지금 들어가려는 포지션이 역추세 매매를 하는 중인지
추세 추종을 하고 있는 것인지, 큰 시간 프레임에서 어떻게 이 현상이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세요. 추세를 함께 보시면서.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패턴 진화 과정을 미리 구체화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진화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C가 나온 이후에 구조물이 D까지 갈 것이냐 하는 그 진화 과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패턴이 완성되는 그 구조를 미리 구체화할 수 있다. 세 번째, 하모닉 구조 내의 지지와 저항 개념을 나타낸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눈치채셨나요? 자, 아까 B점을 뚫는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돌파. 뭘 돌파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저항받았던 요 자리를 드디어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힘들게 뚫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힘이 동원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힘이 동원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가속화가 붙어서 추진력이 붙겠죠. 그렇죠?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알려준다. 그리고 제가 여기를 만약에 얘가 뚫고 올라갔다. 근데 다시 내려왔어. 그러면 이 B 지점에서 지지를 다시 해주느냐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플립이 된 거죠. 플립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과거에 저항받던 자리가 지금은 지지하는 서포트의 영역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모닉 구조 내의 지지와 저항 개념을 나타낸다. 그렇죠? 저항 개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패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잘 적용될 시 높은 성공 확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높은 성공 확률의 기회를 준다. 무슨 기회예요? 수익의 기회겠죠? 우리 지금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수익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높은 성공 확률의 수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뱀이 잘 적용됐을 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뱀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면 확률이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여기에서 예측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배워야 하는 바로 그 개념이 이 RSI 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저와 함께 배웠던 것은 뱀 이론이 이 패턴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여기를 뚫고 돌파를 하면서 이 B점까지 강하게 돌파해 버리는 것. 그것이 뱀이었죠. 그런데 여기 RSI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지표가 RSI입니다. RSI. 우리가 하모닉 이론 몇 번 전 시간에서 배웠어요. RSI라는 지표인데요. 상대 강도 지수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얘가 지금 매수할 만한가, 매도할 만한가를 판단하는 그 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 RSI라는 지표가 이 하모닉 패턴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나와요. 그쵸? 여기가 지금 W자형으로 나오면 이 RSI라는 애도 같이 W자로 구현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고요.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RSI에 적용되는 것이 RSI의 뱀이에요. RSI의 에서도 이 뱀 현상이 잘 보인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실행 단계에서 이제 쓰이는 거죠. 여기에서 이 RSI가 그럼 뭘 해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패턴 완성됐는데 뭘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패턴의 실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거 패턴 완성된 거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가틀리 패턴으로 봤을 때 618을 주면 786이죠.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618을 줬을 때 크랩 패턴까지 가는 수가 있어요. 되돌림과 확장 패턴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렇죠? 그럴 때 RSI가 어떤 일단 조정의 신호를 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로 힘이 세게 뚫고 가면 한 번에 크랩에 도달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가틀리에서 한번 살짝 약조정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패턴 실행 여부를 판단할 때 RSI가 어떤 모양을 그리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위치에 되어 있는가, 그리고 RSI 뱀도 동시에 이런 식의 그림을 띄고 있으면 굉장히 패턴을 판단하기 좀 용이한 그런 구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모닉 패턴은 모든 기간에 모든 구간에서 다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일 때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식별하고 주어진 기회에서 실행의 기회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RSI 뱀을 통해서 얘가 지금 현재 제가 이 구조물이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조물이 형성이 실제로 되고 있는가. 얘도 주요한 지점을 좀 뚫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RSI 뱀을 보면서 패턴의 완성 여부를 선행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RSI에 완성되는 이 구조물을 가지고 이 패턴대로 잘 완성이 되고 있느냐를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뭐 이렇게 병원에 가서 뭐 링겔을 맞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오면서 물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하자. 지금 잘 들어가고 있나? 잘 들어가고 있나? 체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체크를 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RSI라는 거예요. 자, RSI 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 RSI 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요. RSI 뱀은 총 7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크게. 7단계인데 이 7단계가 딱히 어렵진 않아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말이 어려워요. 말은 처음에 과매수나 과매도 구간에서 이게 RSI가 있으면 여기 과매수 구간에서 초기 RSI로 뭔가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여기에서 어떤 RSI가 뱀을 나타낼 수 있는 뭔가 구조물이 1차 구조물이 하나 딱 완성이 돼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구조물을 보고 이때 완성되는 이 구조물을 보고 다음 완성 지점이 언젠지 어떻게 될지까지도 어디에서 멈출지 가격이 라고 그런 연구를 하기도 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다 맞지는 않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이 구조를 완성했으면 여기에서 뭔가 방아쇠를 탁 당겨주는 뭔가가 그 트리거가 필요한데 무슨 일을 하게 하려면 얘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뭔가 계기가 필요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그 계기가 되는 애가 바로 이 RSI에서 나오는 트리거 막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확인됐다. 그러면 일단 뭔가 구조물을 만들러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걸 확인했다라고 하면 이제 RSI와 가격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 반응을 평가를 이제 하는 게 요까지 단계인 거죠. 중간 단계. A와 B와 C가 완성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이후에 이제 뭔가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완성이 되는데 항상 그렇진 않지만 다이버전스가 나타날 때가 또 많이 있어요.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다이버전스 또는 뭔가 구조물의 완성, 확인을 위한 이제 마지막 국면,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떠한 형태가 바로 이제 컨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조물이 보통 뒤에는 다 V자 형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V자 형태의 구조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V자 형태가 많고 앞에는 이제 W자 형태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컨펌 포인트가 완성이 되고 확인이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는 이제 실행하는 단계인 거죠. 이 모든 구조물이 잘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뭔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하고 거래를 한번 해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RSI 뱀의 가장 기본적인 7단계에 대한 얘기예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제가 번호를 써왔는데요. 과매수나 과매도 구간의 초기 RSI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뭔 말이야 하는데 얘가 지금 테스트 중인 거죠. 여기 이만큼 지금 다. 얘가 지금 계속 과매수 구간에 머물러 있죠.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으면서 얘가 지금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일반 단계로 내려오지 않고 계속 과매수 구간에 머물면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죠. 이럴 때는 뭔가 테스트 중인 거지 구조물이 확실히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 단계고요. 2번 단계에서는 일단 W자 또는 M자형, 이거는 이제 과매수 구간이냐 과매도 구간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될 수 있겠죠. W자는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W자로 나타나는 거고 M자는 이제 과매수 구간에서 보통 이렇게 내려올 때를 M자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복합적인 RSI 구조 완성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 복합적인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데 이 단어를 보고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말 그대로 컴플렉스한 거, 복합적인 것을 얘기하고 모양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언덕이 2개가 되거나 뭔가 더 한 3개가 되거나 뭐 이런 건 다 복합적이라고 하겠죠. 이건 단순한 거고요. 그렇죠? 하나만 띡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RSI에서 트리거 막대, 여기 캔들바가 트리거 막대가 뭔가 구현이 되면서 확인을 하자라는 거고, 이후에 얘도 잘 뭔가 뚫고 내려왔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RSI가 가격과 함께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물 같은 경우는 A와 C 여기에서 잘 되돌렸다라고 볼 수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C가 좀 깊어요. 많이 깊게 나오는데 이 구조물 같은 경우는 C가 좀 얕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물에서 일반적인 구조물이면 C가 좀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더 좋은데 얘가 지금 더 밑으로 내려오지는 않고 여기에서 추세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 기울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울기를 유지한 채 상승 추세를 지속하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가 다 이 4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5번째 단계는 이제 뭔가 다이버전스를 위한 마지막 국면의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다이버전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격과 지표가 반대여야 되죠. 그쵸? 가격은 올라가고 RSI는 이전의 고점을 넘지 못한 채 여기가 조금 볼록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게 만약에 컨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가 V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V자 형태를 닫고 얘가 과매수에서 다시 일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얘가 컨펌 포인트가 완성이 뭔가 되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 D점에 도달을 하게 되고, 그때 얘가 컨펌이 되면서 이쪽
정상적인 영역에 들어가면서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패턴 완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좋아요, 구독!